로열티입니다. 이 권리사용료라고 그러죠. 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내에서 그러니까 권리사용료의 총액을 안분하는데 수입품하고 국내 생산품, 이 국내 생산된 물건의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거에 대해서 권리사용료가 나가는데 이 A라는 것은 수입되기도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한 거에 총합체니까 이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가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인 경우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얄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 물품 가세 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 산출함에 있어서 이것은 제조 원가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기도 않기도 하여 조정액과 가산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조 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가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 등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시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사용료 총액을 지금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되겠죠. 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제조 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고시 구정에 의하면 완제품 가격, 제조 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거죠. 완제품 가격에 수입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가세가격 권리사용료 산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제조업자라면 완제품 가격을 정하면서 제조 이윤 및 판매 이윤도 고려할 것이고 그 이윤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할 것이므로 동고시 규정상 제조원가가 완제품 가격 중 순수하게 회계 처리되는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사용료와 이윤까지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재료의 가격만을 의도하였음에도 그렇게 규정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내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치 고시 규정을 보면 제조 원가에는 당해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면도 있으나 당해 고시 규정만으로는 제조 원가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권리사용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수입 원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조 원가로 처리되는 생산 기술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판매 및 일반 관리비로 처리되는 국내 판매 권리 및 상표권 사용 권리에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권리 사용료에는 제조 원가성이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할 권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조 원가에 권리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산출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사용료가 포함됐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계산하게 되면 권리 사용료가 두 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당해 수입 물품이 거래 가격에 가산하는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제조 원가에 당해 권리 사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제조 원가에 권리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가산할 권리 사용료의 산출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권리 사용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지금 규정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불명확하니까 고치자는 얘기고, 이거의 쟁점은 이 권리사용료가 제조원가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자,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세가격에 포함되는 여부입니다. 일본 수출자는 기술 제공자고 한국 수입자는 기술 도입자입니다. 로열티를 지급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주요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 회사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본 수출자, 기술 제공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라이센스 대상 제품 제조, 판매 및 상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를 구입하고 국내 정유회사부터 톨용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순 판매가의 2% 경상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100% 외투법인은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04년 4월부터 실리콘 원료를 기술 제공자에게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이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제조 공정은 사전 작업은 폭발 방지를 위한 질소 치환이 산소 제거 작업이라고 합니다. 원재료 수입, 주요 원재료를 라이센스로부터 수입을 했고 배합 비율에 따라 적정량을 교반기에 투입을 했고 용해제인 톨렌을 투입해서 다이스퍼를 돌면서 혼합을 하고 이물질 포함 여부 및 검사, 여과기를 통하여 반출해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자, 권리 사용료가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관련되고 지급돼야지 과세가 되죠. 권리 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완제품 가격 중 수입 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세하는지.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톨렌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톨렌 제품에 그러니까 이 국내에 이 톨렌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용한 주된 권리는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 물품은 라이센스 대상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 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스 기술 제공자는 라이센스 대상 물품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 원료를 톨루엔제에서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모두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술 제공자와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 의무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 선택권이 없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권리 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권리 사용료는 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센스 대상 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 사용료는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센서 대상 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 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서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포인트는 관련성이 있고 거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나 비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톨루엔을 구입을 해서 생산을 했으니까 그 생산, 이것은 톨루엔 이 가격 전체를 여기서 2%가 나가는 거죠. 2%가 나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결론을 보시면 호나 비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서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